착륙하기 좋은 공간인데 그 차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났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저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느냐 이거죠. 저기에 저런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폭발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난 가족과 친지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라고 통곡하는 유족들,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아픔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태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 대행 등 관계당국이 힘써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아투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안 항공기 참사 관련해서 국내 언론들의 어떤 보도 행태를 보면 항공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어떤 그런 그런 논조가 보입니다. 뭐 기사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기획 기사들을 보면 항공사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물론 항공사의 책임도 없진 않겠죠. 지금 그 항공기, 파손된 항공기의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공사의 책임을 가려내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이게 항공사만의 책임일까? 그 공항 당국의 책임 또는 정치권의 책임은 없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참사가 났을 때 그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원인들만 찾아내어서 책임을 몰아세운다? 이러면 그 순간 위기 모면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참사를 다시 재발하는 걸 막아내는 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국가나 그 사회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참사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잘 규명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그 국가나 그 조직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 보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여요. 제가 먼저 이 조선일보 기사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랜딩 기어 안 내려오면 수동 조작 가능한데 의문점 5가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 기사 보여주시겠습니까? 랜딩 기어 안 내려오면 수동 조작 가능한데 의문점 5가지. 이게 대표적인 기사예요. 무슨 소리냐면 항공사 또는 기장, 돌아가신 기장, 항공사 관계자들이 문제가 아니었나. 이 기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새와 충돌했는데 왜 착륙바퀴가 작동 안 했나.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는 착륙바퀴는 왜 안 내려왔나. 또 세 번째가 해상, 그러니까 바다도 놔두고 왜 딱딱한 활주로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나. 활주로 위에 화재 막는 물질이나 소방대는 왜 준비가 안 됐나. 착륙 후 속도는 왜 줄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항공사의 어떤 정비 결함이나 또는 항공사의 기장, 관계자들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로 몰아가는 기사죠. 그런데 이 원인 규명은 최소 1년 정도 걸립니다.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항공기 사고는 한 1년 걸려요. 그 사이에 이 사건은 또 잊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론 보도보다는 이게 구조적으로 무안공항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나? 그리고 이 공항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어떤 그런 압박이나 카르텔 이런 건 없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참사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영국 스카이뉴스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짧습니다. 한 1분 반짜리인데 제가 조금 앞부분을 잘라내고 중간 부분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데이비드 로몬트라는 항공 전문가입니다. He carried out as good a landing as he possibly could, and when he got to the end of the landing run, the aircraft was substantially undamaged and there was no fire. And then the aircraft hit
hit something really hard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that's what killed the people on board. 잠깐만요. 여기서 This airport opened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착륙하기 좋은 공간인데 그 차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났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또 플레이해 보시죠. opened in 2007. 저 보세요. 지도를 보여줍니다. Images show that the concrete 2000 wall has been here 자, 콘크리트 월이라고 하죠. 저겁니다. 저거. The instrument landing 저 system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느냐 이거죠. visibility is poor. That kind of structure should not be there. The ILS antennae, it's where they normally are. 저기에 저런 저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That is awful. That is unbelievable. 너무나도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Though it was still travelling fast, he believes more people should have survived.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막판에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충돌하죠. Beyond that, there was plenty 자, of, 이 공항 항공 사진을 보여줍니다. aircraft to have slowed down, come to a halt, and I think everybody would have been alive. But to have a hard object about 200 meters or less 자, into the 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s there any justification for having a concrete wall like that in this area? 콘크리트 월이라고 하죠. Major airport. Not only is there no justification, I think it's verging on criminal to have it there. The analysis of the black 네. box recorded could take weeks, but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travelling public will want accountability over this sickening crash. Tom Parmenter.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카이뉴스의 2분짜리 리포트인데 한국 언론 보도하고 약간 다르죠. 지금 한국 언론 보도에서 저 콘크리트 벽을 지적하는 언론은 지금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이 영국 항공 전문가가 그 제보자 이근영 씨가 찍은 사진, 저 동영상입니다. 이게. 이걸 보고 딱 이야기를 해요. 저기 왜 콘크리트 벽이 있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런 콘크리트 벽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설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설계다. 이 끔찍한 설계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저 콘크리트 벽이 왜 설계되었는지, 왜 저게 저 자리에 있는 건지, 저 규명돼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공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항공사 기장이 운항을 잘못했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도 착륙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례 동체 착륙을 한 적이 있어요. 90년 초반하고 80년 후반에 있어요. 근데 2대 다 승객이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체 착륙을 했는데 뒤에 바퀴 2개 있잖아요. 이 바퀴가 살아 있었어요. 앞바퀴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뒷바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갔기 때문에 앞에 그 동체가 활주로에 부딪혔지만 속도를 줄여가지고 비상 탈출을 다 해서 다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한 경우는 이건 좀 다른 비행기였는데 엔진이 꼬리 부분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체 착륙을 해도 마찰이 일어나도 엔진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 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항공유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바로 동체 착륙을 했는데, 만약에 그 영국 항공 전문가 이야기처럼 저기에 콘크리트 벽이 없고 그냥 그쪽 뒤쪽 부분에 보면 또 여유 부지가 있거든요. 그까지 갈 수 있게 했다면 이게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비상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콘크리트 벽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저게? 저 설계를 왜 했냐 이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설계가 왜 저기에 있었는 거지? 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 인천공항 이 제일 활주로가 깁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다음에 부산의 김해공항, 그리고 제주공항, 이 3,000m가 다 넘어요. 그런데 이 무안공항은 한 2.8km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800m. 그러니까 활주로가 짧아요.
짧은 데다가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까지 설치해 놨으니 이게 동체 착륙을 시도할 경우에 그 콘크리트에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둔덕이 왜 있냐는 거예요. 둔덕. 이 모래 둔덕 같은 게 있고 콘크리트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돌하는 바람에 희생자가 저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대형 교통사고처럼. 저 콘크리트 벽을 왜 설치했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왜 설치하도록 만들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를 좀 가려내야 됩니다. 저건. 자, 그 점이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한국 언론 보도는 이번 무안공항의 대참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짚어내는데 조금 미흡하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책임 없나? 제가 이걸 좀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삼석 의원이 무안 쪽의 21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이재명 후보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 항공거점공항으로 이 기사입니다. 이 남도일보인데요. 이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도 나고 남도일보도 나고 그 호남 지역 언론이 다 난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일단 이 서삼석 의원이라는 사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서삼석 의원은 원래 평화민주당 시절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입문해서 정치 시작한 사람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 무안군수를 3차례 영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 항공 거점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신문 타이틀을 좀 보여주시죠. 사진을 내리시고. 네. 여기 보시면 아시아나 거점 공항으로 무안공항을 만들 건데 정말 이 공약을 환영한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 항공운송사업 활성화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국제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확장, 면세점과 여행객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고 무안공항에서 바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도 좀 책임이 있어요. 호남이 살아나고 떠나가는 호남에서 돌아오는 호남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은 전남 무안과 호남의 지역 경제 및 재반 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고민에 기반한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붕붕 띄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전라남도 전자정부 누리집 보면은 자유발언대 그 사이트가 혹시 뜨나요? 여기 보면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글자를. 여기 보면 아마 이 무안공항 전기노선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난달이네요. 11월 28일에 이 유오건이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여기다가. 이게 전라남도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전기노선이 아니고 전 세계로 취항하며 항공료가 대한항공 등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낸다. 그리고 전남도청에서 취향 조건으로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불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불한다. 이거 업자들만 배부르게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올려놨습니다. 이분이.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불한다. 항공사에 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지불하죠?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KBS 광주 총국에 기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전남, 무안공항 활성화 안간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쭉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면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인터뷰가 있어요. 밑에 쭉 가보세요. 쭉 가보 저기 있죠. 김영록 전남지사의 인터뷰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라남도도 그동안 항공사에서 손실이 났을 때 보조금을 지원했던 방식을 바꾸어서 정기 노선을 운항하면 노선당 1년에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남도지사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니까 저 항공사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면 전라남도는 운항 장려금을 더 대폭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시청자 여러분, 항공사들이 바보입니까? 항공사들도 돈 버는 조직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돈 버는 기업. 돈이 안 되는 공항은 안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 공항에 왜 들어갑니까? 굳이.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아예 세금으로 정기선으로 너희들 들어오면 노선당 1년에 4억 원씩 줄게.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무안국제공항은 경제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도민의 세금으로 항공사들 호주머니에 돈을 구겨 넣어주고 들어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항공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왜 인천공항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왜 김포, 김해, 제주에는 왜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무안에는 안 들어오려 한다 이거예요. 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전라남도 도지사라는 자는, 김영록이라는 전라남도 도지사라는 자는 노선당 4억 원씩 지원할게. 정기선으로 들어와. 그 물어봤어요. 도민들한테. 비행기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행기 안 타는 사람들은 자기 세금이 항공사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동의 받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즉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마치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삐까뻔쩍한 국제공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정말 공약,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남발했고, 이걸 무안지역 국회의원인 서남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떠벌리고 보도자료 내고 온 지역 언론이 다 쓰고 중앙지도 쓰고, 그죠? 마치 무안국제공항이 광주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큰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 과정에 지역 정치권, 전남도지사, 해당 국회의원이 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대참사를 일으킨 민주당 카르텔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재발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러면 항공사 잘못을만 몰아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여 없는 영국의 스카이뉴스에 나온 영국 항공 전문가, 그것도 백발이 무성한 고령의 항공 전문가가 딱 짚어내잖아요. 이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는 거지 여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희생된 거야. 이게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비행기가 랜딩해서 쭉 가다가 속도가 줄었을 테고, 그럼 탈출했으면 거의 다 살았을 수 있을 텐데, 이 콘크리트 벽이 왜 여기 있었던 거야? 끔찍하다, awful이라고 하잖아요.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야만이 이런 참사를 막을 수가 있다.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항공사에 보조금 주는 거,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를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줍니까? 이 불공정 담합행위 아닙니까?